실존주의로 시작이네요. 문제는 이제 실존주의가 뭔지를 모른다는 거죠, 우리가. 알면 뭐 정리하면 되고, 모르니까 이제 주제는 실존주의 거고 기본적인 정의부터 시작을 할 것 같아요. 그럼 정의를 하는데 중요한 정보들의 아까도 얘기했죠. 좀 정보의 역할을 정리하라고 한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이게 문장의 역할은 주어, 뭐 예를 들면 주어, 목적어, 서술어 같은 거잖아요. 이런 걸 명확하게 의미를 역할을 부여하면 주어가 목적으로 동사하는구나라고 의미가 굉장히 명확해지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이해가 잘 안 되는 이유는 기본적인 단어 뜻의 문제도 있고요. 단어 뜻을 몰라서 생기는 문제도 있고. 근데 단어 뜻은 어쨌든 외워져. 알게 돼요. 그리고 우리의 지식이 확대되고 있기 때문에 붙여가지고 처리가 되는데 두 번째는 이제 좀 기술적인 부분이야. 기술적인 부분은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어떻게 와도 왜 그렇게 해야 되는지와도 다 있는 것 같아요. 어떻게 사고해야 되고 어떻게 정보를 받아들여야 되고 어떻게 처리해야 되는지. 다시 한번 얘기하면 국어에서는 역할, 그러니까 문장에서의 역할을 정리해주면 문장에서의, 그러니까 성분의 역할을 정리해주면 또 의미가 정확해지듯이 문장에서의 성분의 역할을 정리해주시 마찬가지로 텍스트에서도 마찬가지로 이 정보, 이 문장의 역할을 정리해주면은 좀 도움이 될 것 같거든. 그러니까 실존주의라는 걸 우리가 처음 봤고 주제 세팅이라는 거는 다 알아 이제. 그럼 정의가 나와줘야 실존주의 뭐구나. 그래서 어쩌가지고 될 거 아니에요. 자, 그럼 봐. 현대과학기술 문명이라는 거는 범위야. 우리 다 알고 있는 단어고. 전쟁. 벌써 안 좋은 얘기들이죠. 비인간화되었다. 벌써 안 좋은 얘기들이야. 그럼 현실을 고발한다. 문제제기인 거죠. 결국에는 이런 문제제기를 과정에서 실존주의가 튀어나왔으니까 그래서 저는 C라고 잡죠. 이렇게. 이런 느낌이야. 이런 느낌. 그러니까 이런 디테일을 잡아가야 돼.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너희가 더해서도 답이 나오니까 자꾸 더 하려고 해. 근데 곱하면 훨씬 빨라. 2 곱하기 100, 200이야. 근데 2를 2 더하기 2 더하기 100번 하려고 하는 거랑 비슷하다는 거예요, 저는. 자, 그래서 개인으로서의 인간의 주체적 존재성을 강조한대. 자, 최대한 알고 있는 단어를 연결 지어야 돼요. 인간이라는 건요, 나라는 개인은 사회적 동물이기도 하고 때때로 예전에는 노비라는 존재도, 노예라는 존재도 존재했겠죠. 그러니까 무슨 얘기야? 주체라는 키워드가 그래서 중요해지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 그냥 있는 게 아니지. 우리가 알고 있는 여러 가지 정보 중에 로딩을 해야 되는데 왜 주체라는 키워드가 들어왔을까? 주체에 반대되는 말은 단어는 뭐야? 수동이죠. 그럼 수동적 인간이 과거에 누구였냐고. 대표적으로 노예 같은 존재들이었지. 그래, 그러면 인간의 어떤 계급 구조로 봤을 때 진짜 근대까지만 해도, 현대에도 일부 남아있겠지만 근대까지만 해도 노비 존재였던 존재들이 많았던 거고, 사실 근데 근대를 기점으로 바뀐 거죠. 엄밀하게 이제 중세 봉건제 사회에서는 노예 같은 신분제도가 존재했던 거지만 근대로 넘어오면서 인간은 하나의 인격체로 존중받기 시작을 하면서 인간이 인간으로 시작하게 된 게 근대거든. 그래서 이 시대 구분에 있어서의 닉네임이 있는 거예요. 얘는 아카 뭐라고 한다고? 다크 에이지. 얘는 뭐라고 한다고? Enlightenment. 빛이 들어가는 거. 철학은 기본적으로 이런 근대 철학이 사실은 굉장히 어떤 되게 그 철학이 르네상스라고 해야 될 것 같아요. 샤르트르는 실존주의 대표. 이제 현대까지 넘어온 거야. 그러면 결국은 뭐야? 인간이 주체적으로 존재하는 거구나. 바꿔 얘기하면 뭐겠어요? 그걸 실존이라고 하나 보구나. 그러네. 주체적인 존재, 실존. 오케이. 인간이 어떻게 주체적으로 존재할 수 있을까? 왜 존재해야 될까? 이런 정보들을 얘기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건 완전히 구조예요. 그러니까 정보라는 게 밑도 끝도 없이 갑자기 여기서 게임 얘기하진 않을 거야. 그러니까 어떤 그 정보라는 거는 어떤 관계가 있고 관계 있는 정보도 이렇게 정리돼서 나오기 때문에 이거에 좀 익숙해질 필요가 있습니다. 자, 이전에 철학자들이 인간의 본질 근원적 문구를 탐구했다면, 그러니까 한계라기보다는 학문의 이제 발전 과정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전에는 뭐라고? 인간의 본질에 대한 주제였다면 이제는 뭐라고? 실존이라고. 그러니까 본질과 그럼 실존이 차이가 뭘까? 이런 생각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오지. 야, 그럼 본질하고 실존이 뭐가 다른데? 실존은 뭐야? 본질에 선행한다. 뭔 얘기일까? 난 모르겠어. 근데 선행한다니까 관계인 거죠. 뭐가 먼저인 거야? 실존이 먼저인 거야. 그 다음 본질이야. 무슨 얘기지? 그래, 정의를 안 해주면 못 잡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평소에 일단락 이렇게 빡세게 안 잡아. 왜? 일단락은 이미 노딩 정도의 역할을 하기 때문에 근데 여기서는 일단락에서 실존주의,
주체, 존재, 본질, 실존 이 키워드가 안 잡히면 그냥 안 돼. 자, 그러면 실존은 뭐야? 본질의 선행. 그럼 본질은 뭔데? 어떤 존재에 대해서 그 무엇이라고 정의될 수 있는 성질. 본질. 어떤 존재에 관해 그 무엇이라고 정의될 수 있는 성질. 아, 본질은 뭐야? 뭐가 있으면 그게 뭐라고 정의할 수 있는 성질. 걔만 갖고 있는 고유성 뭐 이런 건가? 내가 이름을 바꿔줘야 무슨 얘기? 머릿속에 든 게 없으면 처리가 안 되는 거야. 아는 만큼 보이는 거야. 나는 그래서 이게 고유성이라고 보이고요. 실종은 고유성이 그러니까 고유성이 아닐 거야. 하지만 내가 알고 있는 이해하고 있는 고유성이라는 단어랑 좀 가장 닮아 있어서 고유성이 딱 떠올랐고, 실존은 뭐냐면 주체성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고유성은 나만 가지고 있는 특성인 거고, 주체성 일종의 능동성 같은 거지. 그러니까 나라는 사람의 캐릭터와 내가 어떻게 살아간다는 의지, 능동은 다른 거잖아. 그럼 실존이라는 거는 저는요, 의지가 들어간다고 저는 해석이 되는 거예요. 왜? 계속 반복되는 말이 지금 뭔데? 주체. 그렇지. 그 얘기야. 너가 주체라고 지금 바로 대답을 해내잖아요. 그러니까 니네가 못 알아먹으면 이걸 포기를 하겠는데 된다니까? 그러니까 관성의 문제야. 자꾸 이쪽으로 더 씌워줘야 돼. 너희의 어떤 사고하는 방식 자체를. 근데 이제 이게 국어는 너희가 특히 내신을 하면 일주일에 많아야 한두 번이에요. 수학은 3-4번이고. 그러니까 사실 수학으로 고쳐주는 게 제일 좋아서 다음 주나 다다음 주에 너희 내신 끝나면 수능 국어에 영향을 주는 수학 개념부터 정리한 특강을 좀 하려고 해요. 그럼 뭔가 정보를 바라보고 생각하는 힘이 달라져요. 다시 한번 얘기하자면 뭐라고? 주체라고. 오케이. 실존주의는 주체구나. 자, 그럼 봐봐. 무신론자 신도 안 믿었대. 사르트르라는 사람은. 그럼 글의 주제는 사르트르의 철학이야. 사르트르의 실존주의야. 사르트르는 뭐라고 얘기했을까요? 인간 사물에 달린 그 본질과 목적을 가지고 판단할 수 없다고 보았다. 자, 그럼 봐봐. 인간과 사물의 차이점이야. 좀 무슨 얘기야? 인간을 판단하는데 인간의 본질이나 인간의 목적성 가지고 판단이 안 된대요. 그럼 도대체 인간을 뭐로 판단하는 거지? 자, 설명을 해볼게. 사물인 연필은요, 뭘 가지고 정의할 수 있어? 사물? 연필? 쓴다라는 목적 가지고 판단할 수 있다는 거죠. 오케이. 목적으로 판단이 된다는 거죠. 그게 본질이라는 거예요. 즉, 연필이라는 존재는, 실존은 본질로부터 나오는구나. 목적으로부터 나오는 거구나. 즉, 사물이라는 존재는 어떤 특성이 있어? 본질이 먼저라는 거예요. 그리고 존재가 존재한다는 거야. 자, 그럼 봐봐. 자, 그래서 내가 지금 약간 왜 잠깐 멈칫했냐면 찾은 거야, 이 부분을. 이 부분이 뭐야 이제. 옛날 철학자들은 본질을 탐구했고 샤르트는 실존을 탐구했는데 실존은 본질에 선행한다. 실존이 먼저 나오고 그 다음 본질이 나오는 거네. 순서를 바꾼 거죠. 여기가 1번, 2번이잖아. 근데 얘는 거꾸로 실존이, 즉 존재, 실존이 1번, 본질이 2번인 거잖아. 이게 글의 주제겠죠. 비교되는 포인트니까. 인간과 사물의 차이. 이 느낌이야. 이제 좀 알겠어요? 그래서 내가 너희들한테 먼저 풀어보라고 하는 거야. 근데 이게 충분히 공부 안 돼 있으니까 뭐 10분, 15분, 20분 가지고는 이 느낌이 안 드는 거야. 근데 네가 내신 대비하니까 진작에 받겠지. 그러면서 막혔겠지. 근데 이제 그렇게 이제 힘든 상황에서 아, 저기가 내가 나갈 길이구나라고 열리는 거죠. 벽을 두드려야 그 간절함 때문에 그 문이 문인 줄도 아는 거지. 나갈 생각이 없는 사람은 아니, 문이든 벽이든 뭔 상관이야. 지금 편한데. 여기가 문이야. 백날 알려줄 필요가 없는 거야. 그러니까 지금처럼 막 어떻게든 답을 찾으려고 문을 열려고 고생했던 사람들한테는 이 느낌이 되게 단비 같은 느낌이 될 수가 있는 거야. 어떤 느낌인지 알죠 지금? 어떻게 읽으라는 건지 알겠지? 구조를 잡으라는 게 이 느낌이에요. 그러면 딱 이해가 되잖아. 오케이, 실존주의는 뭐야? 본질과 존재 중에 즉 주체성, 즉 본질, 실존적인 얘기야. 주체성에 대한 얘기야. 사물은 주체성이 없지. 사물은 기능, 목적 같은 게 본질 그 자체야. 하지만 인간은 주체성을 먼저 규정을 해줘야 돼. 본질이 아닌 실존을 먼저 규정을 해줘. 그리고 그 다음에 있는 거야.
약간 뭔가 이런 느낌 같아요. 되셨나요? 그래서 그러나 인간은 사물과는 다르다. 존재 no. 신의 뜻에 따라 만들어진 존재. 내가 아까 얘기했지. 중세잖아요. 다크 에이지. 인간은 신의 됐어. 그러니까 이거는 근대 중세를 비판한 거고요. 중세 철학을 비판한 거죠. 그러면 중세 철학 비판했으면 대안이 있어야지. 그 대안이 뭐야? 인간의 존재에 대해서 뭐라고? 우연하게 신의 뜻이 아니라 우연하게 어디에? 이 공간에 갑자기 던져져서 스스로 만들어가라고 본 거야. 굉장히 근데 어려운 거야. 왜? 스스로 찾은 정답이 정답인지 어떻게 알아요? 그래서 어떻게? 야, 의식으로 나눠. 그러네. 사물은 의식이 없고 인간은 의식이 있잖아. 그러니까 의식이 존재를 규정한다는 겁니다. 됐어? 나왔잖아. 그래서 의식이 없어? 그러면 사물. 의식이 있어? 그럼 인간. 됐어요? 자, 그럼 그 사물은 뭐야? 일단 그냥 존재하는 거야. 인간은 대자 존재래. 이게 사실 옛날 수능 기출이기도 하거든요. 와, 이게 먼저 나왔구나. 이게 한번 애들 다 터트린 적이 있어요. 이게 만점자 28명 나왔던 시험에서 28명이었나? 잠깐만. 이게 해겔 지문의 즉자대자 EBS 나오고 했던 거거든요. 이게 이렇게 이어지는 거네. 고2 시험에서 고3 EBS로 이어지면서 수능으로 이어진 거네. 또 하나 발견했습니다. 저. 예, 진짜 쉽지가 않아. 퍼즐이 다 이렇게 연결이 되는 거고 어마어마하게 퍼즐이 많아요. 수능이. 자, 여기서 즉자 존재는 일상의 사물처럼 의식이 없어. 오케이. 즉자 존재는 의식이 없는 존재. 그냥 남아 있어. 반면에 대자 존재는 의식이 있는 존재. 핵심 뭐야 그러면? 의식인 거죠 이제. 의식이 있는 거야. 의식이 없어 사물. 의식이 있어 인간. 다시 의식이 있어 즉자. 의식이 없어 대자. 의식이 있어 즉자. 의식이 없어 즉자. 의식이 있어 대자. 됐죠? 따라서 자기 자신을 대상화하여 스스로 바라볼 수도 있고 내 순간 자유로운 선택을 통해 자신을 만들어갈 수도 있고 그런데 모든 것이 인간의 선택으로 결정이 된다면 그 선택에 대한 책임도 자신도 그렇죠. 그 의식을 갖는다는 게 좋은 것만은 아니라는 거야. 맞죠? 이런 무게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진실된 인간이란 어떻게? 이 책임감 때문에 부담감과 번민이 있고 그럼 부담감 왜 생긴 거야? 자유 때문에 책임감이 생겨나고 그래서 사실은 자유 자체를 도피해서 해결하려고 한다는 거죠. 이게 이제 자유로부터의 도피라는 책과 관련되지 않을까 갑자기 딱 떠오르네요. 참 대단해. 수능을 보면 참 이렇게 고2 모의고사도 괜찮아요. 샤르트르는 인간의 자유로운 선택이 타자와 연결된다고 여겼다. 왜냐하면 내가 주체의식을 가지고 살아가듯이 자 봐. 주체적 의식은 아까 1번 득자 2번 대자 중에 뭐예요? 2번 대자죠. 타자도 주체의식이야. 내가 아무 주체성을 지닌 존재나 나를 번호하는 나를 득자 존재처럼 객체에서 파악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대타 존재가 나왔어 갑자기. 자, 세 번째는 뭐야? 타인의 시선으로 규정되는 게 있어. 근데 이게 3번은 아닌 것 같거든요. 왜냐하면 오히려 주체성이 없는 존재가 될 수 있는 거잖아. 예를 들어서 타인에 의해서 규정되는 기타 존재. 그럼 정리하면 이건 거죠. 1. 자 봐. 의식이 없어. 그럼 뭐라고 얘는? 즉자. 의식이 있어. 그럼 뭐라고? 대자. 타인의 의식에 의해서 규정이 돼. Being over others. 대타 존재. 영어 보니까 훨씬 쉽네. Being over that. Being over itself. Being for itself. 자기 자신이라는 존재가 대자 존재네. Being in itself. 그 안에 있는 거야. Being for itself. 그 자체를 위해 존재하는 거야. 그러니까 being 존재 in itself. 그거 안에서만 존재해. 그 자체로 존재해. Being for itself. being 존재해. for itself. 그것을 위해 존재해. 그러니까 주체성이라는 것을 for라는 단어로 이해를 한 것 같고 being for 존재해. for 누굴 위해서? others. 대타 존재는 그러니까 뭘 보는 거야? 다른 사람의 의지가 중요해지는 거죠. 느낌 있다니. 그러니까 영어를 써준 거네. 오달라. 그런데 이런 시선은 타자만 나에게 보내는 것이 아니라 나도 보낼 수 있겠죠 당연히.
왜냐하면 나도 의식이 있으니까. 뭐 기억이 뭘 빵꾸 들어오는 거지? 좀 더 풀어봅시다. 그래서 샤르트르는 나와 타자가 맺는 관계는 공존이 아니라 갈등과 투쟁이 될 수도 있다. 왜? 자기의 주관 가지고 보기 때문에. 그래서 뭐라고요? 왜 들어가야 되는 건 잘 봐. 이것 때문에 이게 될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니까 얘 때문에 얘가 되기도 하는 거야. 결국에는 여기 왜냐면과 그래서는 앞뒤 내용이 논리적으로 동치에 가까워야 돼요. 됐어? 무슨 얘기야? 그래서 갈등이라고 해석을 한 거죠. 야, 이거 그거 아니야? 약간 웹툰 제목 아니야? 타인은 지옥이어야 되는데 존나 무섭고 막 고시원에서 막 그 살인 사건 나오고 그런 거 아니야? 아 알아 너? 모르는데 그냥 알아 진짜? 본 적 있어요? 존나 무섭잖아 그거 약간. 드라마 나왔어? 약간 그 느낌이네 이게. 그러니까 뭔가 안 좋은 얘기는 들어가 줄 것 같아 이게. 왜? 구조가 그러니까. 그러나 그런 한계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해결해? 오케이. 그래서 어떻게 인간은 참된 자를 찾기 위해 타자의 선을 두려워하거나 피할 것이 아니라 극복하라고요. 선택하라고요. 마지막 단락 5단락이냐 6단락. 샤르트르의 실존주의는 개인이 사회적 관습에 의해 제약을 맺는다는 사실을 간과했다는 점, 나와 타인이 맺어가는 인간의 의의를 지나치게 비관적으로 뛰는 점에서 비판을 받기도 하였다. 하지만 실존주의는 주체성을 상실한 채 해결화되어가는 우리의 삶을 반영하게 해주고, 그러니까 한계와 의의죠. 끝. 이해됐죠 이제? 기억이 자꾸 넣고 싶어 일단. 난 5번 같아요. 왜냐면 부정적인 표현이잖아. 그리고 그러니까 뭐냐면 주체가 객체를 객체로 보고 객체하는 거니까. 그러니까 주체라는 단어와 대립되는 개념은 객체잖아. 그러니까 주체 높임법, 객체 높임법 있잖아. 주어 높이냐, 목적어 높이냐. 주어, 목적어, 서술어. 무슨 얘기야 그러니까? 얘가 주체인 거야. 얘가 객체인 거고. 나의 의지의 대상일 뿐인 거예요. 봐봐 문법 개념이잖아. 5번이지 나는 아무리 봐도. 5번 맞니? 네. 야 그걸 딱 질문했네. 희한하죠. 왜냐면 나도 이게 되게 궁금했거든. 네. 이게 되게 킬러 포인트라고 본 거야. 왜? 논리관계 인간계에 있으니까. 내가 그러니까 저 문제를 딱 한 문제를 틀려놨고, 그래서 저 한 문제가 문제지만 구조를 잡으라고 그런 거야. 왜 구조를 그러니까 바로 보이잖아. 순접 부정적으로 봤어. 왜 부정적? 뭘 기준으로 부정적으로 봤어? 내가 주체야. 타인을 주체를 갖고 있는 존재로 보는 게 아니라 그냥 대상화해버리고 객체해버리는 거야. 그러니까 내 마음대로 판단해버리는 거지. 그러니까 뭐가 되는 거야? Being for others. 다른 사람을 위한 내가 돼버리는 거야. 반대로 얘기하면 내가 다른 사람들을 객체하고 대상화해버리고 저런 건 주체성이 없어. 내 마음대로 판단을 해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오히려 부정적 존재로 가버리는 거지. 그리고 핵심 존재는 뭐야? 여기 나와있다시피. 그러니까 다시 보이죠. 객체화라는 단어가. 왜? 즉자 존재처럼. 아 그러네. 오히려 내려가 버린 거죠. 의식이 없는 존재. 그래. 결국 무슨 얘기야? 그러니까 갈등이라고 한 거네. 그러니까 서로는 서로를 대상으로, 목적어를 대상으로 객체하는 거죠. 정답 5번이죠. 그래 주제고. 이런 느낌이에요. 이런 느낌. 그러니까 이게 진짜 언제쯤 너희가 이런 수능 국어 지문이 진지해지냐면 이렇게 내신 시험범위거나 수능이 확 와닿았을 때. 그게 보통 이제 고3 9편이야. 요즘은. 너무 힘들어 그래서. 자 됐죠? 바로 문제 풀어보겠습니다. 장단점은 아니고 있긴 있는데 이게 주제라고 보기에는 포괄성이 떨어져요. 주제는 전체를 다 담고 있어야지. 변하지 않았지. 과정이 틀렸어. 구조가 아웃. 그러니까 글의 전개 방식 아웃. 4번이 가장 맞아 보이는데요. 왜냐하면 당연히 실존주의가 글의 주제고 거기에서 특성삽이 맞아 의의까지 있으니까. 맞죠? 즉자, 대자, 뭐였어 아까 이거? Being for others, 대타. 그러니까 이게 오히려 번역 투가 잘 안 들어와. 대타라 그러면 뭐야? 이렇게 되잖아. 근데 being, 존재, for others. 그러네. 존재인데 다른 사람에 의해서 규정되는 존재. 그러니까 이제 전문 용어들에 영어를 그대로 쓰는 경우가 많은 거야. 왜냐면 번역이 쉽지가 않아 진짜. 자, 위크레스 샤르트르의 견해, 주제를 묻고 있는 거고요 당연히. 사물은 잠깐만 이게 본질과 존재 순서가 난 순간적으로 헷갈려. 이런 건 발전도 가는 거야. 근데 순서 어디 나왔어? 1, 2달러 우리가 안 그래도 헷갈려고 정리했잖아요. 사물은 뭐야? 네. 사물은요? 어딨냐? 사물은 뭐 어디서 나왔어? 여기 있다. 2달러. 2달러 찾아. 그러니까
본질이 먼저 존재가 다음. 3을 본질이 먼저 존재가 다음. 3을 1 본질 2 존재. 정답 1번이네. 그러니까 봐봐, 이게 발제도 보면 헷갈려요. 순간적으로 단어 다 있으니까. 네. 구조를 잡으라니까. 1 2가 잡히니까 바로 보이잖아. 거꾸로 나왔다는 게. 이해됐어요? 주제 구조야. 주고라고. 괜찮네 문제들. 당연히 비교 대조 할 수 있죠 이렇게. 자, 유실론자의 실존주의자인 키르케고르라는 사람이 있어서요. 인간은 스스로 결정. 여기까지 공통점 같아요 저는. 주체가 있는 거니까. 핵심 키워드. 근데 참된 자아 실현은 3단계인데 쾌락 추구하며 살아가는 미적 존재. 약간 이건 차이점인 거죠. 그러니까 틀리다는 게 아니라 다른 거야. 어떻게 다른 걸까? 아까도 3단계, 아까 3단계는 아니지 또. 얘는 근데 3단계 1번 뭐라고? 쾌락 추구야. 이게 뭐야? 미적 실존이야. 쾌락만 추구하다 뒤져. 두 번째는, 그러니까 이게 상위 개념인지 모르겠어요. 근데 두 번째는 뭐라고? 윤리 실존. 근데 어떻게 돼? 불안정성 끝난대. 그러니까 봐봐, 잘 들어요. 미적 실존은 뭐라고? 동의어 끝없는 쾌락 추구로 가. 윤리 실존은 뭐야? 불안전하다 보니까. 왜? 내가 윤리 완벽할 수 없죠. 의로 인과죠. 결국 절망 인과죠.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 이게 바로 종교적 실존이야. 됐습니까? 얘는 또 유신론자로 가버렸네. 다 나왔죠? 그러니까 샤르트르는 야 인간 너 할 수 있어 가 된 거고, 키에르케고르는 야 결국엔 인간은 신에 의존하게 될 거야가 된 거죠. 샤르트르 신에 의존하지 않을 거야. 이러면 괜찮은데요? 샤르트르와 달리 키에르케고르 단계별로 진행된다. 그러니까 저는 이 말 좀 애매해요. 자아 실현 과정이 3단계다. 그러면 과정이라는 단어 때문에 단계별이라는 말도 맞는 거거든. 과정이라는 거는 스텝이라는 단어로 바꿔 쓸 수 있잖아. 네. 스텝은 바꿔 얘기하면은 단계잖아요. 이해됐어? 그러니까 결국엔 이 단어가 이 단어로 이어지는지 봐야 되는 거야. 됐죠? 근데 이게 다음 단계로 넘어가는지가 좀 더 명확해야 되는데 명확히죠. 왜? 절망을 해결하면서 종교 실존으로 가는 거니까 순서가 존재하는 거죠 역시. 그래서 저는 구조 때문에 단계가 보였어요. 어디? 특히 이 구조. PS 구조. 샤르트르와 키에르케고르 모두 인간이 자신의 삶을 주체적으로 결정할 수 있다. 맞아요. 어쩌면 PS 있었던 것 같거든 나는. 뭐 쉽겠어요 당연히. PS가 있었겠지. 맞죠? 윤리규범? 난 5번은 좀 애매한 게 왜 그러냐면 봐봐. 윤리규범 같은 사회적 관습이요. 자 일단 봐봐. 자 키에르케고르는 윤리적 실존 단계에서 불안정을 느껴도 결국엔 종교적으로 간다고 그랬었잖아. 그러니까 P 윤리적 실존의 문제라기보다는 윤리적 실존에서 불안정성을 느끼고 결국엔 어디로 간다? 신에게 간다. 이렇게 된 거잖아. 자 이거는 판단이 애매하죠. 왜? 윤리 규범과 같은 이거는 등호가 아니야. 사실은 포함 관계지. 윤리 규범 그 자체가 사회적 관습은 아닐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비운 거지 일종의. 혹은 교집합이 있을 수도 있는 거고. 근데 그게 중요하다고 봤나? 애매하죠. 왜? 결국 신으로 간다 그랬으니까. 더 중요한 건 신인 것 같거든 나는. 그럼 신이 사회적 관습인가? 그게 정보가 없다는 거야. 신을 사회적 관습을 볼 수 있나? 모른다는 거죠. 자, 샤르트르도 한번 볼게요. 샤르트르 윤리규범을 강조했나? 아니 주체성을 강조했거든요. 아 남 나왔네. 그러니까 정보의 역할을 봐야 되는 거야. 봐봐. 자 개인이 있으면 타인의 집합인 사회가 있는 거예요. 샤르트르는 뭘 중시한 것 같다? 주체성. 개인을 더 중시하는 사람이죠 사실은. 사회보다는. 이렇게 추론이 정보가 보인 거죠. 구조를 잡으라는 게 이런 느낌입니다. 그러면 정보가 보여요 명확하게. 봐봐 이것도 뭐하고 있는 거야 지금. 자 봐. 얘는 부모님의 꿈이다. 이거 뭐예요 그러면? 영어가 기억나네. Being for others요. 대타 관계. 대타 존재. 그 대타 존재라는 말이 안 들어와.
being 존재, for others 다른 이들을 위한 존재. 대타 존재죠. 근데 봐, 저는 저에 대한 뭘 고민하는 거야? 주체성에 의해서 실존을 고민하는 거잖아. 그럼 이 존재는 뭐야? being for 나를 위한 존재인 거야. itself 딱 들어오죠. 그러니까 뭐야? 야, 우연이야. 너가 정해. 샤르트르죠. 자, 그럼 봐봐. 대타 존재 때문에 고민하는 거죠. 너 해봐. 오케이. 결론은 샤르트르의 실존으로 간 거죠. bring for others. 됐습니까? 네. 자, 그럼 봐봐. 자, 봐. 장래희망을 하고 있는데 주체성도 분명히 있긴 있어요. 그런데 대상화. 누구에 의해서? 부모님의 꿈에 의해서 대상화된 부분이 있긴 하죠. 네. 그래? 그러니까 난 1번도 괜찮아 보이고. 2번 봅시다. 부모님의 기대를 의식하는 학생은 대타 존재. 전 2번도 괜찮다고 보는데? 정답 2번이야? 맞는 것 같은데요? 왜냐면 부모님이 잘난 대로 사는 거잖아. 3번. 그렇죠. 그러니까 네가 선택하라고 한 거죠. 어떻게 살아? 그딴 거 없으니까 주체적으로 살아. 전 3번도 맞아 보이는데. 4번. 부모님은 타인이잖아. 네. 대자 존재 맞죠? 대자 존재란 말이 있었던 것 같아. 어딨니? 대자 존재. 잠시만요. 정답이 봐봐. 인간 존재가 대자 존재잖아요. 주체성 있는 존재가 대자 존재잖아. 아, 그러네. 부모님도 근데 주체적으로 타인을 봤다면은, 그러니까 학생은 대타 존재고 부모님은 대자 존재가 될 수 있죠. 부모님은 부모님의 주체성을 가지고 학생을 객체한 거니까. 그럼 얘도 가능해 보이거든. 고려하고 있지, 부모님. 그럼 답이 나왔어요. 자, 부모님의 기대를 의식하잖아. 네. 그럼 얘는 나는 둘 다 보이는 거야. 왜? 자, 보세요. 부모님의 기대를 의식해서 타인의 주체성으로 규정을 해버리면, 즉 부모님의 주체성을 강조해버리면 이런 뭐가 되는 거야? being for others가 되는 거야. 네. 하지만 그거에 대해서 내가 고찰해. 나의 의식이 있어. 나의 주체성이 있어. 그럼 주체성이 존재하는 학생이면 얘는 누굽니까? being for itself죠. 와, 이렇게 문제를 설계한 거죠. 그러니까 왜 2번인지 알겠어요? 그러면 학생은 대타 존재 농도 100%가 아닌 거야. 왜? 부모님의 기대를 의식하면서 영향을 받는 것도 있지만 내 스스로 판단하는 부분도 있는 거고 내 스스로 고민하는 부분도 있는 거잖아. 무지성 수용이 아니잖아, 사실은. 네. 그러니까 뭐냐면 일부 이것도 있지만 일부 이것도 있는 거야. 그러면 이걸 대타 존재라도 규정해버리기에는 노란색도 있는데 노란색을 너무 무시한 거잖아. 느낌 한번 잡아보십시오.